가장 순수한 대상관계의 이론을 완성한 페어벤의 이론, 페어벤의 이론 체계에서 충분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고 비판받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페어벤의 이론에 대한 평가는 학자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제이 그린버그와 스테판 미첼, 이 두 분의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원어로는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라는 1983년대 편찬된 책인데, 현대적인 릴레이셔널 티어리, 관계 이론의 기초를 놓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인 그린버그와 스테판 미첼이 페어벤을 충분하게 설명하면서 페어벤 이론 체계의 한계들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가급적 충실하게 전달할 생각입니다. 페어벤 이론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 근거에서 우선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페어벤의 이론이 단일한 초점에 너무 맞춰져 있다고 하는 부분, singleness of focus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포커스 초점 자체가 하나로만 모아져 있다. 근데 이 초점 자체는 뭘 얘기하냐면 유아적 의존성, infantile dependence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또 하나의 비판의 근거는 이분이 관계 이론, 관계 구조 이론을 완성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 이론은 역동 이론을 지나치게 거부한 게 아니냐 하는 비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비판 중에는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쩌면 다 수긍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페어벤의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태도는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우선 페어벤의 이론 속에 이론의 초점이 너무 한 곳에 모아져서 외골수로 이론을 수립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본다면, 페어벤 이론은 초기 관계에서의 아동이 자신의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때 total dependence라는 용어를 씁니다. 전적인 의존 관계, 이 유아적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는 이 세상을 처음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데, 이때 의존 욕구가, 유아적인 의존 욕구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데, 이 유아적인 의존 욕구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응해 주지 못하는 부모를 만났을 때 정신병리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 관계에서 비롯된 어떤 심리적인 장애는 아동이 성장한 후에도 모든 정서적 사건들의 심리적 기반이 된다. 그래서 아이는 모든 관계를 자신의 의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아이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 관계에는 의존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대상이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좋은 대상이라고 아이가 느끼는 것은 정서적으로 의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을 좋은 대상이라고 느끼고, 자기의 의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나쁜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대상 관계는 계속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유아적 의존 관계이거나 이게 유아적 의존 관계이거나 아니면 유아적 의존 관계를 벗어나서 성숙한 의존 관계를 페어벤이 얘기하고 있는데 유아적 의존을 초월한 성숙한 의존 관계 이 두 가지로 나누죠. 유아적 의존 관계와 성숙한 의존 관계 하나는 infantile dependence하고 또 하나는 mature dependence라는 이 두 개의 개념으로 구별을 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하나로 좁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되냐면 우선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나오는데 첫째는 성숙한 대상이 아닌 모든 대상들은 초기 유아기의 어머니를 대신한 대리물로 간주된다. 그래서 아이가 충분하게 성숙해서 성숙한 대상 관계를 맺기 이전에는 성숙한 대상을 만나기 이전 성숙한 대상 관계를 이룰 만큼 아이가 성숙하기 이전에는 만나는 모든 대상은 유아적 의존을 만족시켜줘야 될 대상으로 느낀다. 그래서 대상 자체를 유아적 의존을 그래티파이 시켜주는, 그래티피케이션을 주는 그래티파이어, 만족을 주는 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 점에서 페어벤의 이론이 계속 의존 측면을 잘 본 의존 측면이 유아적인 의존에서 성숙한 의존으로 발달하고 있는 측면은 아주 명쾌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페어벤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비난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모가 유아의 의존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 말고도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부모는 아동의 분리 과정, 세퍼레이션 과정을 아주 격려해주고 어떤 아이의 행동 반경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통제를 해주고 아동이 가지고 있는 과대주의를 반영해 준다. 그리고 아동이 세상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는 여러 역할이 있죠. 단순하게 의존에 대한 만족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의존 욕구에 대한 만족 이외에도 여러 발달적 기능, 아이의 발달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부모의 역할이 아주 다면적인데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다양한 부모의 역할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게 그린버그나 미첼이 보았던 어떤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어벤 이론에서는 클래시칼한 정신분석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심리 성적 도식으로 설명하는 것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풍부한 정신분석적인 유산을 잃어버렸다 하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모든 것을 마더링 피겨, 어머니의 역할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버지하고 갖는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하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다른 아버지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페어벤에게서는 특별하게 아버지를 어머니하고 구별해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말하자면 젖가슴이 없는 부모라는 정도의 인식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대리물,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기능
측면에서 만 아버지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아적 디펜던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기 모자 관계에서의 아이의 전형적인 의존 관계인데, 이 관계에 모든 이론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독립된 아버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머니하고 다른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대상으로 이론화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정도만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점에서 페어벤의 어떤 지나치게 한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오는 부작용 하나를 더 설명을 한다면, 페어벤은 내적 대상이나 외적 대상의 역할을 유아적 의존 관계에, 유아적 의존 욕구의 발달 과정에 국한시켜서만 생각한다. 그래서 내적 대상은 유아적 의존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초기에 형성된 가장 근본적인 내적 대상들은 나쁜 대상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쁜 대상 중심으로 이론 구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이 나쁜 대상, 외부에서의 어떤 대상 체험이 정서적으로 의존 욕구를 채우지 못할 때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외부 대상에 대한 보상으로 내적 대상이 생겨나게 때문에 내적 대상은 나쁜 대상이 수밖에 없다. 그런 나쁜 대상 체험 속에서 나쁜 내적 대상이 생겨난다 할 때, 이 나쁜 대상이라고 하는 게 페어벤의 이론에 의하면 exciting object, 보통 EO라고 표현을 하는데 흥분시키는 대상, 또 하나는 rejecting object, RO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EO나 RO라고 하는 것은 나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으로 아이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이 부모가 가진 어떤 부족한 측면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는 사랑을 줄 것 같은데 사랑을 주지 않고 있는 어떤 이 표현을 exciting object, 흥분시키는 대상이라고 하고 tantalizing object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혹적이고 감질나게 하는 대상, 그렇지만 실제 만족을 주지 않고 있는 이 대상을 이렇게 나쁜 대상 중에 하나인 어쩌면 흥분시키는 대상, 또 하나는 결국은 자기를 거절하는 대상, rejecting object. 이 두 가지로 우선 크게 나누죠. 페어벤은 나쁜 대상을 흥분시키는 대상과 거절하는 대상, 이런 나쁜 대상 관계 중심의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는 나쁜 대상 관계뿐만 아니라 좋은 대상 관계도 있는데, 좋은 대상을 내사하는 과정은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좋은 내적 대상은 페어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나쁜 내적 대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아이의 힘든 상황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쁜 내적 대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이 도덕적 방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도덕적 방어라고 하면 모럴 디펜스라고 해요. 모럴 디펜스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좋은 내적 대상이 기능한다. 좋은 내적 대상은 방어적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좋은 내적 대상 자체가 직접 어떤 만족을 주는 대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티피케이션을 주는 대상이 아니고, 아이가 나쁜 내적 대상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나쁜 내적 대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좋은 대상이 필요하다. 좋은 대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디펜스라고 모럴 디펜스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이상적인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적인 대상이 나쁜 대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것이다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대상 자체가 방어적인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좋은 대상에 대한 이론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았었고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하고 방어적인 측면만 보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폐업에는 건강한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좋고 만족스러운 관계 경험과 건강한 동일시,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페어벤의 이론 속에 이러한 부분, 좋고 만족스러운 관계 경험과 이 좋은 관계 경험이 어떻게 내면화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그리고 건강한 동일시, 자기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동일시라는 아이덴티케이션이라는 기제가 사용되는데, 이 건강한 동일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아이들이 가치는 어떻게 확립해 가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어벤의 이론 속에서는 좋은 내적 대상은 나쁜 내적 대상을 방어하는 기능을 담당할 뿐, 그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페어벤은 좋은 대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좋은 대상은 나쁜 내적 대상을 방어하는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지, 좋은 내적 대상이 스스로 다른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하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페어벤의 이론을 이렇게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면서 생각해 볼 부분은, 좋은 경험이나 좋은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내면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페어벤도 이런 중요한 내면화 과정을 잘 설명해내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페어벤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의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요. 한쪽에서는 좋은 대상 관계에는 심리적인 구조물을 남기지 않는 거지 않겠느냐. 그래서 페어벤 이론 속에 아마 페어벤은 좋은 대상 관계 자체는 내면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내적 대상으로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좋은 경험이나 좋은 대상의 경험이 좋은 내적 대상으로 이렇게 심리적인 구조물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페어벤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이론과, 또 하나는 페어벤의 이론은 정신병리, 사이코패탈러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일반 심리학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고 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로밖에 선택할 수 없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을 두고 조금 더 요약해 본다면, 하나는 좋은 경험, 좋은 대상 관계에는 내적 구조물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대상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페어벤이 그렇게 믿고 있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페어벤의 이미 좋은 내적 대상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현상을 가지고 페어벤의 이론이 정신병리 이론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일반 심리학 이론으로서는 부적합하다 하는 평가를 내리는 분들도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어벤 이론의 한계를 낳은 두 번째 어떤 원인은, 두 번째 그 문제점은 페어벤이 프로이트와 클라인의 이론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수립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역동론을 지나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찬반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지나치게 역동이론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또 취약점이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입니다. 페어벤이 프로이드 이론에 반대한 철학적인 근거는 우선 프로이드의 견해가 너무 기계론적이고 거의 원자론적이고, 그리고 비인격화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또 한편에서 본 초심리학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을 근거로 합니다. 또 그가 페어벤이 클라인에 반대하는 이유는 클라인이 선천적인 공격성과 본능적 요소를 너무 강조한다. 이런 것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프로이드에 반대하고 또 멜라니 클라인에 반대하는 이론을 세우셨죠. 그래서 페어벤 이론의 대부분의 전제들은 프로이드와 클라인의 견해와 정반대편에 서 있는데, 그 지점에서 아주 훌륭한 이론을, 그래서 역동 이론과 대치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대상관계 이론을 수립하셨어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공헌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 페어벤의 이러한 역동 이론에 반대되는 입장 때문에 자기의 이론 속에 취약한 점이 있을 수 있었다. 페어벤의 이론에 취약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반대 견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페어벤이 얘기하는 자아 개념은, 이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나, unoriginally integral and whole ego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본래부터 전체적이고 온전한 자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페어벤은. 프로이드는 우리가 태어날 때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드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봤죠. 그래서 이드가 이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이고가 나중에 생겨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면은 우리는 처음에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페어벤이 보는 이고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 온전하고 상처받지 않고 전체적인 온전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런 온전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견해는 어떤 측면에서 이 이론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냐면, 페어벤 이론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쪽에서는 내적인 부조화, 분열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분열이 나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온전하고 전체적인 자아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깨어지지 않은 자아, 분열되지 않은 자아를 이상적인 자아, 그리고 원래 우리의 자아는 온전한 것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갈등과 창조적인 혼란, 그리고 서로를 풍요롭게 만드는 부분적 동일시의 중요성, 이런 다양한 것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그런 비판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 자아 개념 자체, 어떤 면에서는 처음부터 온전하고 전체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통해서 정신분석 이론을 세우는 게 더 합당한지, 아니면 이드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역동 이론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전혀 극단적으로 서로 크게 다른 의견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온전하게 수용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어쩌면 이것은 욕동 이론을 넘어서서 관계 이론을 수립한 태어벤의 아주 큰 공헌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걸 비판적인 시각에서 양비론적으로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조금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와 함께 또 하나의 비판은 두 번째 비판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해줄 텐데, 모든 병리적 근원에는 아동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부모로부터의 박탈이 있다. 그래서 parental deprivation, 부모가 충분하게 아이를 돌보지 못한 것이 모든 정신병리의 근원에 있다 라는 이런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그린버그와 미첼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버그와 미첼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떤 parental deprivation, 부모로부터의 박탈, 부모가 충분하게 아이를 돌보지 못한 것이 모든 정신적인 어려움의 근원에 있다고 하는 설명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린버그와 미첼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적인 부정적인 견해라기보다는 그분의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해 본다면, 페어벤 설명에 따른다면 부모가 아동의 유아적인 의존 욕구를 충분하게 반영해 준다면 자아의 분열과 내적 대상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는 논리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페어벤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의 정신적인 어려움은 부모의 돌봄의 부족에 있었다. 그래서 parental deprivation이라고, 부모로부터의 박탈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부모는 왜 이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가 한다면, 그 부모가 이렇게 돌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정신병리 때문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럼 부모의 병리는 어디서 왔느냐 한다면 그 이전의 부모로부터 또 왔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이렇게 환원적인 설명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건 우리의 사회 구조나 문명 자체에서부터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여러 요인들, 특히 근대적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책무들을 다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충분하게 돌보지 못하게 됐다. 부모 스스로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풀한 상황 속에 있어서 자기가 아이를 돌볼 힘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아이의 정신적인 어려움은 부모의 돌봄의 부족에 있었다고 하는 것, 또 그 부모는 그 이전의 부모로부터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 논리적인 일관성은 있지만 모든 것을 부모 책임이라고 부모 책임이라고 하는 얘기가 의도적이다고 하기,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아이가 힘들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가 자기의 결핍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결국은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런데 이 부모 스스로도 자기의 여러 가지 결핍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가진 정신병리를 다스리지 못해서 아이를 돌보지 못했다. 이런 어떠면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한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설명이 실제 임상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청소년을 만나면 많은 경우에 그 부모가 많은 결핍을 가진 분이 많다는 것 임상적으로 확인돼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굉장히 임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견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부모를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그 부모 스스로도 여러 가지 본인이 처한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었다고 하는 이런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 폐업연의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쩌면 이걸 비판하는 쪽에서는 너무 논리의 일관성은 있지만 아이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을 부모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겠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프로이드는 초기 신경증 이론에서 아이들은 순진무구한데 이 순진무구한 아이를 유혹하는 어른이 있어서 그 어른의 유혹이 정신병리를 가져온 원인이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eduction of innocent children이라는 개념이에요. 아이는 천진무구한데 이 천진무구한 아이를 유혹한 그 유혹 이론이죠. seduction theory가 초기의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이를 유혹한 어른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처음 프로이드가 신경증 이론을 세웠죠. 그렇지만 프로이드가 나중에 자기 환자들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원어로는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라는 1983년대 편찬된 책인데 현대적인 Relational Theory, 관계 이론의 기초를 놓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인 그린버그와 스테판 미첼이 폐업연을 충분하게 설명하면서 폐업연 이론 체계의 한계들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가급적 충실하게 전달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폐업연의 이론이 단일한 초점에 너무 맞춰져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singleness of focus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포커스 초점 자체가 하나로만 모아져 있다. 근데 이 초점 자체는 뭘 얘기하냐면 유아적 의존성, infantile dependence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또 하나의 비판의 근거는 이분이 관계 이론, 관계 구조 이론을 완성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 이론은 역동 이론을 지나치게 거부한 게 아니냐 하는 비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비판 중에는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쩌면 다 수긍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폐업연의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태도는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우선 폐업연의 이론 속에 이론의 초점이 너무 한 곳에 모아져서 외골수로 이론을 수립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본다면 폐업연 이론은 초기 관계에서의 아동이 자신의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때 total dependence라는 용어를 씁니다.
전적인 의존 관계, 이 유아적 의존 관계에 욕구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데, 이 유아적인 의존 욕구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응해 주지 못하는 부모를 만났을 때 정신병리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 관계에서 비롯된 어떤 심리적인 장애는 아동이 성장한 후에도 모든 정서적 사건들의 심리적 기반이 된다. 그래서 아이는 모든 관계를 자신의 의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아이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 관계에는 의존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대상이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좋은 대상이라고 아이가 느끼는 것은 정서적으로 의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을 좋은 대상이라고 느끼고, 자기의 의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나쁜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대상 관계는 계속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유아적 의존 관계이거나, 이게 유아적 의존 관계이거나 아니면 유아적 의존 관계를 벗어나서 성숙한 의존 관계를 페어벤이 얘기하고 있는데, 유아적 좁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되냐면, 우선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나오는데, 첫째는 성숙한 대상이 아닌 모든 대상들은 초기 유아기의 어머니를 대신한 대리물로 간주된다. 그래서 아이가 충분하게 성숙해서 성숙한 대상 관계를 맺기 이전에는 성숙한 대상을 만나기 이전, 성숙한 대상 관계를 이룰 수 이룰 만큼 아이가 성숙하기 이전에는 만나는 모든 대상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비난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모가 유아의 의존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 말고도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부모는 아동의 분리 과정, 세퍼레이션 과정을 아주 격려해주고, 어떤 아이의 행동 반경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통제를 해주고, 아동이 가지고 있는 과대주의를 반영해 준다. 그리고 아동이 세상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는 여러 역할이 있죠. 단순하게 의존에 대한 만족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의존 욕구에 대한 소홀히의 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게 그린버그나 미첼이 보았던 어떤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어베른 이론에서는 클래시컬한 정신분석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심리 성적 도식으로 설명하는 것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풍부한 정신분석적인 유산을 잃어버렸다 하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모든 것을 마더링 피겨, 어머니의 역할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버지하고 갖는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하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다른 아버지를 어머니하고 구별해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말하자면 젖가슴이 없는 부모라는 정도의 인식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대리물,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기능 측면에서만 아버지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아적 디펜던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기 모자관계에서의 아이의 전형적인 의존 관계인데,
이 관계에 모든 이론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독립된 아버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머니하고 다른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대상으로 이론화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정도만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점에서 페어벤의 어떤 지나치게 한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오는 부작용 하나를 더 설명을 한다면, 페어벤은 내적 대상이나 외적 대상의 역할을 유아적 의존 관계에 유아적 의존 욕구의 발달 과정에 국한시켜서만 생각한다. 그래서 내적 대상은 유아적 의존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초기에 형성된 가장 근본적인 내적 대상들은 나쁜 대상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쁜 대상 중심으로 이론 구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이 나쁜 대상, 외부에서의 어떤 대상 체험이 정서적으로 의존 욕구를 채우지 못할 때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외부 대상에 대한 보상으로 내적 대상이 생겨나게 때문에 내적 대상은 나쁜 대상이 수밖에 없다. 그런 나쁜 대상 체험 속에서 나쁜 내적 대상이 생겨난다. 할 때 이 나쁜 대상이라고 하는 게 페어벤의 이론에 의하면 어떤 면에서 exciting object, 보통 EO라고 표현을 하는데 흥분시키는 대상, 또 하나는 rejecting object, RO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EO나 RO라고 하는 것은 나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으로 아이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이 부모가 가진 어떤 부족한 측면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는 사랑을 줄 것 같은데 사랑을 주지 않고 있는 어떤 이 표현을 exciting object, 흥분시키는 대상이라고 하고 tantalizing object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혹적이고 감질나게 하는 대상, 그렇지만 실제 만족을 주지 않고 있는 이 대상을 이렇게 나쁜 대상 중에 하나인 어쩌면 흥분시키는 대상, 또 하나는 결국은 자기를 거절하는 대상, rejecting object. 이 두 가지로 우선 크게 나누죠. 페어벤은 나쁜 대상을 흥분시키는 대상과 거절하는 대상, 이런 나쁜 대상 관계 중심의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는 나쁜 대상 관계뿐만 아니라 좋은 대상 관계도 있는데 좋은 대상을 내사하는 과정은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대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아이의 힘든 상황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쁜 내적 대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이 도덕적 방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도덕적 방어라고 하면 모럴 디펜스라고 하거든요. 모럴 디펜스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좋은 내적 대상이 기능한다. 좋은 내적 대상은 방어적으로 기능한다.